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비판이 존재합니다. 너무 느리다. 아무것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코드의 버그로 인해서 쓸모없게 될 것이다. 환경에 좋지 않다. 등등 너무나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이 비판들을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이거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저 말고 저야 뭐 동네 아저씨가 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올리려고 그냥 막 괜히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전문가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피델리티. 피델리티라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 뱅가드, 그 다음이 피델리티, 4.5조 달러를 운용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돈 많은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그냥 대충 누구 구에다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겠죠. 이 세상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으고 모아서 빈틈없는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견은 그래도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럴싸하죠.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재점검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죠? 영어로도 있어서 제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구글이 또 번역을 했습니다. 배경, 이 피델리티의 자료예요. 영구 비트코인 비판, 계속 이어져온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 보고서인데 이게 2023년 11월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우리는 기관 투자자와 정기적인 대화와 비트코인에 대한 공개 논평을 관찰하여 얻은 가장 일반적인 비트코인 비판 중 일부를 강조했습니다.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디지털 자산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 네트워크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이 믿을 만한 그런 자산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비판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보자. 이러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202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1번,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높죠. 2번,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번, 비트코인은 낭비적이거나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4번, 비트코인은 경쟁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넘어서려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또 많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코인이 비트코인을 결국은 대체할 거다. 이러한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5번, 비트코인은 어떤 것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런 비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내재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자, 6번, 비트코인 코드의 버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 언제 또 버그가 생겨서 무너질지 모르겠죠. 또 알 수 없는 해킹이 생긴다든지 퀀텀, 양자 컴퓨터 이런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크래시되고 망가질 거다. 7번,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채택이 느려질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채굴을 못하게 한다든지 은행에서 취급을 못하게 하고 수탁 서비스를 막고 막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8번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꺼버린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마지막으로 9번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또 복병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비판이 쫙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자, 피델리티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가치 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70%가 빠져버린다든지 이러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자, 피델리티의 답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완벽한 공급, 비탄력성과 개입 없는 시장을 절충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과 투자 상품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역사가 보여주듯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계속 감소될 것입니다. 감소할 것입니다. 지금은 변동이 좀 심하지만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여러 상품이 많아지면서 ETF가 된다든지 또 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많다 보면 가격 변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동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트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나 줄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고요. 뭐 몇만 퍼센트가 올라갔다가 또 85%가 빠지고 또 2017년에 또 몇천 퍼센트 상승했다가 또 8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맞게 어마어마한 폭락도 없었습니다. 75%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다. 85%와 75%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안정적이 되어가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비판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지불 수단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그만큼 처리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거시 프로세서, 비자, 마스터카드, 또 은행 송금 이런 것들은 며칠이 지나야 최종 결제가 확실하게 끝납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한다고 바로 이 업자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낮은 5개에서 7개 초당 거래 너무 느리긴 하지만 최종 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훨씬 좋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교환 매체로서의 기능은 특정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핵심이 아니고 유일한 기능도 아닙니다. 오케이. 뭐 햄버거 사 먹고 커피 사 먹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건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그게 유일한 기능도 아닌데 핵심 기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는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좋은 기능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비판. 비트코인은 낭비적이거나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내보내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피델리티의 답을 한번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은 재생 가능 에너지나 그렇지 않으면 낭비될 에너지를 사용하여 구동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틀림없이 유효하고 중요한 자원 사용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이고 굉장히 유의미한 중요한
커다란 금융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용입니다. 기존 금융의 은행의 에너지의 10분의 1도 사용을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보다도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자, 다음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쟁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델리티의 답은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복사될 수 있지만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효과는 복사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이 더 낫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통량도 적정선에서 인플레이션 수치도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우기는 코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토시의 비전을 이어받았어 우리는, 뭐 이런 코인도 있고, 뭐 라이트코인처럼 4배로 더 빠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도지코인도 결국은 비트코인의 카피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이 채굴자들과의 관계, 이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기관들과 나라들과 아직까지 긴 역사 속에서 자라오고 성장해오고 조율되어 온, 그리고 제도화적인 부분에서도 기관들과 나라들과 정부와 조율해온 그런 네트워크 효과, 무시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어떤 것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피델리티의 답.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 산업 유틸리티 또는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러면 뒷받침이 된다는 건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이 보석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의 유용성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금의 사용이 이 전체 금의 7%만 전자제품과 같은 응용 분야에 묶여 있습니다. 치과 같은 데서 금리빨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전체 금의 7% 미만이다. 사실 금인 이유는 희소성입니다. 금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고 해도 금보다 더 사람들에게 유용한, 더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이라든지 공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희소하지가 않으니까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금이 희소성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더 정확하게 희소성을 유지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매년 2%씩, 연 2%씩 채굴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비트코인보다도 빠릅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5%까지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금도 결국은 비트코인만 못하다라는 말을 피델리티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목화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법정화폐는 법령에 따라 존재합니다. 법정화폐, 달러나 원화, 정부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으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야, 달러는 신용이야. 신용으로 뒷받침해주는 거야 하고 강압적으로 달러 사용을 하게 했죠. 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적절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피델리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베네수엘라, 레바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국가의 신용을,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막 보고 있습니다, 요즘. 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막 인플레이션이 1년에 100% 이상 올라가니까. 와, 미국에서도 코로나 때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찍어낸 돈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의 40%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기가 아닐 수 없죠. 그렇게 많이 찍어내서 자기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공짜로 나눠줬어요. 힘들어? 일하지 마. 괜찮아. 돈 막 퍼주고. 그런데 이 많이 찍어낸 달러를 그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법정화폐로 쓰고 있는 달러를 여기는 안 줘요. 그러면 엘살바도르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막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쟤네들끼리 나눠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용 믿을 수가 없다. 피델리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투시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델리티가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슈퍼 클래스에 가장 적합합니다. 오, 하이 클래스가 아니고 슈퍼 클래스다. 슈퍼 클래스. 슈퍼맨과도 같은. 오, 피델리티가 슈퍼 클래스의 비트코인을 배정합니다. 슈퍼 클래스라니. 사회 계약에 의해 구현된 코드로 뒷받침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해자들 관계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 계약이다 이건. 자, 비트코인의 이해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속성인 완벽한 희소성, 거래 불가역성, 압수 및 검열 저항성을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명시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것들로 뒷받침되는 비트코인과 국가의 신용으로 뒷받침되는 달러. 어떤 게 더 우월한 자산일까요? 제 의견 말고 피델리티의 의견은 당연히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슈퍼 클래스다. 짠짜라잔 슈퍼 클래스다라고. 아니 이 피델리티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또 과한 표현이 아닐까. 다른 데도 아니고 금융 세력이 미국의 금융 세력이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슈퍼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판입니다. 비트코인 코드의 버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완벽한데 버그라니. 비트코인은 다운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첫 번째로 2010년 8월 누군가가 버그를 악용하여 1840억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예전에 비트코인에 해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와, 비트코인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2100만 개가 제한이잖아요. 그런데 1840억 비트코인이 다다다다다다닥 만들어져서 깜짝 놀라서 사토치가 그냥 스톱 하고 비트코인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5시간 만에 이 버그를 얼른 고쳐서 다시 비트코인을 돌립니다. 비트코인도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13년 3월에 발생하여 약 6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되던 적도 있었다. 6시간 동안이나 또.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용납이 안 돼 이런 거. 2013년 버그 이후로 다른 네트워크 다운타임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완벽하다. 그래서 누구 다운 잠깐 됐다고 쓰레기 코인 이렇게 너무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전에 2번이나 다운됐으니까. 자, 그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란. 완벽한 확정적은 없다. 자, 피델리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핵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심각한 버그가 있어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0이 아닌 기회를 할당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제로란 없습니다. 0.000000001%의 확률이 있다고 해도 완벽하진 않은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또 만들어져서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 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또 모르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피델리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판입니다.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채택이 느려질 것입니다. 규제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명으로 사라질 운명이라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이거 위협이 될 만하네 하니까 안 되겠다. 좀 저지해봐. 팀 드레이퍼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또.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위협이 될 수 있겠네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공격을 하고 규제를 걸고 막 못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리든지 이걸 사버리든지 막 지금 블랙록이 나서서 이제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막 사버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이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눌러가면서 삽니다. 눌러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산다. 그냥 막 샀다가는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 이 피델리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가 선동해서 비트코인을 옛날에는 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제일 먼저 태세 전환을 한 기관이 바로 이 피델리티다. 이건 뭐 비트코이너가 지금 쓴 자료들이에요, 꼭. 와. 그런데 이런 자료를 대충 뭐 동네 유튜버 저 같은 사람 데려다가 설마 이런 자료를 만들진 않았겠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빠삭하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뭐 수억, 수십억 그런 연봉을 줘가면서 데려다가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자, 최근 시그네처 뱅크 및 실버게이트 캐피털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를 제공한 주요 은행이 폐쇄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가 은행과 같은 규제 대상 금융 시스템의 일부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빨리 커지니까 그걸 눌러버리려는 시도로 이런 친암호화폐 은행들을 잡아뜨렸습니다. 그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 이반자들과 함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으며 정부 대표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고무적입니다. 오, 피델리티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혁신과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내쫓으면 안 되겠네. 내쫓고 하다가 이거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큰일입니다. 예전에 지시받고 그냥 내쫓고 규제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지시가 다른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누르면 안 되겠는데 너무 쫓아내면 안 되고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하다가 신호 나오면 다시 다 패스.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블랙록의 움직임과 함께 이런 기관들의 이런 여론 작업을 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정책들이 슥 펼쳐지지 않을까. 마음껏 꿈을 펼쳐라 그러면서 다시 암호화폐 쪽으로 미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음 비판. 사람들은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흥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아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로서 중앙은행의 CBDC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게 조금 외면당하는 게 아닐까 이러한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보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지갑의 숫자가 이렇게나 상승만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만을. 역대 최고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내보내 드리려다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비판입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라면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뭔가가 튀어나와서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비판이라기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는 실제로 이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비트코인만의 비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렇죠?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 또는 우리가 너무나 신뢰하는 그 어떤 확실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 확정적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잖아요. 이 세상이 문을 닫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비. 그래도 될 거 뭐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델리티도 오케이. 그것까지는 뭐 우리도 동의한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제가 얘기했을 때는 또 비투시와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니 피델리티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예요.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힘 있는 기관에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고 정말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 말고도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비트코인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알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자료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피델리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시대의 흐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